네, 지금부터는 업종별 주가 전망하고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반도체부터 본다면은 업황 전망이 썩 좋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D램부터 낸드 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주가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건데 지금 업황보다는 좀 빨리 또 반전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반도체 주가 전망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사실 지금은 좋은 거 찾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재고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이제 그 재고를 굉장히 좀 많이 쌓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둔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인 수요가 죽으니까 예. 이게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재고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낮게 해서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이제 그 반도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는 반도체 업황이나 주가가 돌아서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재고 수준이 확 늘어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서 이제 좀 꺾이는 시점에서 사실 이제 업황의 저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그 시점을 좀 예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점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주가의 추세적 상승이 가능한 시기는 역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보통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저는 그냥 쉽게 2년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도 있었지만 사실 코로나 직전에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 좋아지려고 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 너무 많이 확 좋아졌다가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중반부터 해서 조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이제 1년째고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2년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2년 차 정도 지나면은 좀 나쁜 그 사이에 이제 나쁜 거는 많이 정리가 되고 재고 같은 경우들도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반 정도가 그래도 저희가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에 업황이 회복된다면은 주가는 예컨대 6개월 정도 선행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반전의 그런 조짐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국의 어떤 인플레 감축법 요게 나오면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내려갔다가 최근에 약간 또 흐름이 강세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국내 자동차가 약간 존재감이랄까 이런 걸 좀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낸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까?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뚜렷한 방안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운이 나쁘게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형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 그 방법은 물론 이제 인플레 감축법을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그게 현대차 주가나 현대차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국내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1등인 테슬라랑 워낙 격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2위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포드, GM이나 독일의 유럽의 아주 그 자동차 강자들보다도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존재감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늘 현대차가 또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그 미국에서 승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예전처럼 그냥 가성비 좋은 차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계가 되게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런 가격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품질 개선이나 또 미국의 어떤 그 로컬의 어떤 현지화되어서 잘 팔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오히려 현대차에게는 더 지금은 되게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더 보약이 될 수가 있고 충분히 이번 보조금 이전에 미국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보여준 어떤 점유율을 봐도 분명히 가능성은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 주가가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 내지 뭐 원인은 미국에서 어떤 이런 그런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뭔가 뭐 업황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점이 지금 주가 뭐 상승세의 뭐 요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금리 올리는데 누가 자동차 열심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자동차보다도 조금 더 열악한 쪽이 바로 유럽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예. 근데 유럽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 때문에 생산도 잘 할 수가 없고 부품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보다도 조금 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조금만 되게 되면은 저희가 뭐 벤츠나 뭐 폭스바겐이나 유럽에 아주 좋은 자동차들 많지만 이 유럽의 어떤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한국은 보조금에서 밀리긴 했지만은 뭐 그런 대로 열심히 계속 R&D하고 투자를 해나가면서 경쟁력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다음 사이클에서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차가 조금 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위치 또는 지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유럽의 자동차보다도 왜냐하면 유로화도 굉장히 약세가 많이 됐는데 유럽의 자동차들 주가는 전혀 못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자동차주만 좀 빠졌다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게 결국은 뭐 경쟁력의 차이, 특히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로 봤을 때 유럽의 리스크를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 감축법 시행하면서 뭐랄까 경쟁자였던 중국 배터리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배제되고 미국 시장에서는 적어도 하면서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뭐 좋은 어떤 계기가 됐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뭐 시장에서도 좀 평가를 받아서 주가도 좀 나쁘지가 않은데 약간 걱정되는 것은 지금 당장 큰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렇게 막 투자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 전략이 괜찮을까요? 너무 좀 빠르게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 부담은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워낙 가장 그래도 좀 확실한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더 확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분명히 커지고 있고 지금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이런 2차 전지나 친환경 쪽이 이 경기를 안 타고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에서 좀 더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입장에서만 보면은 사실 이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때는 이익과 상관없이 주가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투자를 할수록 과감하게 할수록 앞으로 뭐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면은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할 때가 주가가 좋고 오히려 이제 몸을 사리거나 좀 줄일 때가 사실은 이제 자신이 없나 보네, 잘 안 되네 보네라고 하면서 주가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커질 때 캐펙스를 늘려갈 때가 더 크게 마련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나중에 어떤 실질적인 실적은 조금 더 뒤에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한 3, 4년 뒤에 그 결과들을 보고 이제 판단할 거라서 뭐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할 때가 네. 그렇지 않고 조금 보수적으로 할 때보다는 좋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어떤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리튬, 니켈 이런 것들 보면은 뭐 80%, 90%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인플레 감축법에 의하면 이제 뭐 40% 수준 이하로 낮춰야 되는 이런 부담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당장 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어떤 중국의 높은 어떤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뭐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는 의외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퍼져서 매장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리튬이나 뭐 니켈과 같은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물들은 사실 좀 일부 국가들에 좀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약간 남미에 좀 있는 정도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좀 멀죠. 아무래도 멀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그 관계들도 저희가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저희가 그 남미를 보는 관점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져서 사실 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어떤 이 중국 비중을 낮추는 부담은 뭐 지금 당장은 어쨌든 끌고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잘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미국의 법에는 그 어느 정도 높아지면 중국산 비중이 높은 것은 안 받겠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쉽게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중국 제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우회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결국은 뭐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남미에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있기 때문에 남미에서 이제 그 광물을 수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투자를 미국에다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많이 이전되는 좀 어려움들이 계속 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국이나 유럽을 보는 때는 지금 같은 어떤 뭐 소재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을 겨냥할 때는 이제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또 다른 어떤 광산 업체하고 손을 잡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나뉜다 이런 뜻이겠네요. 지금 이미 이제 세계 경제가 약간 블록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맞춰서 이제 기업들도 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 공략하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인 기업들은 지금 하던 식으로 계속 하면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요. 결국 미국 시장이 물론 이제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미국 자체에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식의 대응으로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이제는 뭐 같은 품목이지만 지역별로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에 따라서 이제 뭐 공장을 이제 완전히 좀 분리해서 만들어야 가는 그런 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리 보면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거 개결해가지고 이제 꽤 많이 주가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분야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을 기다려 보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도 뭐 늦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인플레 감축법의 의미는 친환경의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분명히 이제 그쪽으로 산업이 간다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썩 좋지 못했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이런 신재생 업체들의 주가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이 오르는 계기로 좀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꾸준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시장 상황에 비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조정 보일 때마다 조금씩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업종들은 좀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플랫폼, 게임, 또 메타버스 같은 이제 미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한때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면 PR도 상당히 많이 낮춰진 상태인데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챙겨봐도 되는 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이런 뭐 긴축 국면에서는 이 미래 성장주들 좀 찾아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지 우리 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미래성장주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인터넷 플랫폼이나 게임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떤 조회수 내지는 어떤 가입자 수로 인해서 이렇게 그 산업이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약간 피크를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확 좋아졌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씩 주춤해지고 있는 건데 이제 당장 더 좋아질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워낙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약간 필수 소비재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메타버스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 이제 젊은이들 중에 이제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은 조금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만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 있는지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2%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시중 금리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런 어떤 고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은 역시 가치주 쪽일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그 비싼 성장주들은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치주도 사실은 이제 이제 가치주라는 것만 가지고 싼 것만 가지고 이렇게 좋아지기는 어려운 게요. 네. 이게 보통 가치주에는 경기에 되게 민감한 산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조금 둔화의 압력들이 좀 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기에 민감한 어떤 가치주들이 주가가 오르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가치주냐 뭐 성장주냐 이런 것보다는 해당 산업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 네.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산업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는 산업은 첫 번째가 에너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헬스케어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의 어떤 에너지 위기, 네. 그다음에 어떤 가스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에너지 확보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한국에서는 굳이 화석 연료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스를 운반하는 LNG 쪽은 여전히 좀 겨울까지는 충분히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예. 헬스케어 쪽은 대표적인 성장주, 그다음에 좀 비싼 주식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 좀 덜 민감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 헬스케어 업종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금리인 상태에서 사실은 잘 버틸 수 있는 주식은 예전 같으면은 뭐
뭐 미국으로 보면 뭐 코카콜라나 P&G 같은 네. 아주 안정적이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이런 주식들인데 사실 저희 국내에는 그렇게 안정적인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좀 배당 많이 주고 안정적인 쪽이 이제 통신업종이 좀 네.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좀 찬바람 불고 이제 배당 시즌 되면 이제 그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업종이 완전히 지금 이런 그 시장 전체적인 안 좋은 상황에서 완전히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길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 쪽 그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헬스케어 쪽이 저는 적어도 한 1, 2년 사이 좀 두고 보게 되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 그런 산업들 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허재환 이사님의 설명은 오늘도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적잖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허재환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